어머님,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제 언더웨어는 손빨래 해주셔야 해요. 이거 세탁기랑 건조기 돌리면 다 망가져요. 아니,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너가 씻을 때 바로바로 빨아서 널면 될 거 아니냐? 어머님, 어차피 낮에 빨래 하시는데 그때 같이 해주시면 되잖아요.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한테 손빨래 시키는 게 말이 돼? 어차피 어머님이 빨래 해주기로 하신 거잖아요.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65세 김 씨와 그녀의 아들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사연입니다. 김 씨는 말 그대로 평생 자식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었고 본인이 가진 걸 다 주는 것이 희생이라는 생각조차 없이 자연스럽게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모의 사랑을 철저하게 이용해 먹고 나몰라라한 아들 며느리였죠. 손주 둘을 어린이집에도 안 보내고 김 씨에게 맡겨놓았고 집안일도 전부 김 씨에게 다 미루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며느리의 속옷 빨래까지 세탁기 돌리지 말고 직접 손으로 빨래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김 씨는 아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똑같이 본인을 생각해 준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에게 있어 김 씨는 그저 싸게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육아와 가사도우미나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던 건 손주 한 번 제대로 봐준 적 없는 사도는 자식들에게 극진하게 대접을 받았고 그동안 몸바쳐 헌신했던 김 씨는 오히려 개밥의 도토리 취급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이제 아들의 집을 나와 보란듯이 복수를 해주게 되었죠. 김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슬하에 두고 있었습니다. 둘 다 모두 결혼을 했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었어요. 아들이 장남이었는데 며느리가 연년생으로 둘째를 낳았습니다. 그런 아들, 딸 모두 김 씨와는 떨어져 다른 도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한 뒤에 왕래가 자주 있지는 않았어요. 거의 명절이나 부모의 생일이나 되어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며느리가 연년생으로 손주를 낳으니 3년 동안은 명절에도 내려오기 힘들다고 하길래 그러려니 하고 이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김 씨는 아들로부터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 요즘 바쁜 일 없으시면 혹시 올라와서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뭐? 나보고 너희 집에서 지내라는 소리야? 그 당시 첫째 손주는 3살, 둘째 손주는 2살이었는데 그 애들을 봐달라는 말이었어요. 아들의 집은 김 씨의 집에서 차를 운전해도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기 때문에 매일 출퇴근을 할 수도 없었고 아예 자기 집에 들어와서 살라는 소리였습니다. 너무나도 뜬금없는 제안이었어요. 아들은 출산 전에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둘째를 낳고 1년 후부터는 며느리가 다시 출근을 해야만 했었고 그래서 계속 육아 도우미를 고용해 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저희 사정이 좀 있어서요. 매달 도우미로 나가는 돈이 감당 안 되더라고요. 아들은 돈 이야기를 꺼내며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얼버무렸습니다. 그런 아들의 말에 김 씨는 이해를 하면서도 조금은 놀라게 되었어요. 두 사람 모두 좋은 직장에 다니는 중이고 둘째 낳고 나서 정부 지원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 비용 감당을 할 수 없는 건지 의문이더라고요. 묻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김 씨는 대신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너가 힘들다고 하면 도와주고 싶긴 한데 지금 이 집은 어쩌고 올라가? 아들은 그런 김 씨의 말에도 하루빨리 올라오라고 성화였습니다. 그냥 부동산에 내놓고 올라오세요. 김 씨가 사는 집과 근처에 땅도 조금 있었는데 전부 내놓고 오라는 말이었어요. 김 씨가 살고 있는 지역은 작은 소도시라서 집이나 땅이 거래가 빨리빨리 이루어지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일단 김 씨는 알았다고 대답한 뒤에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바로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년 전에 딸이 출산을 했을 때도 똑같은 부탁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딸의 부탁을 거절한 이유는 김 씨가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힘든 치료 과정 때문에 손주까지 봐주는 건 무리였어요. 나름대로 사정이 있긴 했어도 딸이 가장 힘들 때 도움이 되어주지 못한 것은 김 씨의 마음에 미안함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딸은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엄마가 암 진단 받은 줄도 모르고 애 봐달라는 부탁을 했다며 자기가 미안하다고 울던 착한 딸이었어요. 지금은 건강이 거의 다 회복한 상태였지만 혹시 딸이 서운함을 느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먼저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뭘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고 그래. 난 괜찮은데 엄마가 힘들 것 같아서 걱정이네. 애가 연년생으로 둘인데 엄마 혼자 애 보는 게 쉬울까? 그렇긴 해도 당장 힘들다고 하니 어쩌겠어. 조금만 고생하다 보면 낮에는 어린이집 보내놓으면 되겠지. 다행히 착한 딸은 김 씨의 상황을 이해해 주었어요. 근데 엄마 몸도 아직 성취하는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 그리고 엄마 집은 절대 팔지 마. 왜? 부동산에 내놓고 오라던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괜히 갔다가 금방 다시 내려와야 할 수도 있는데 집은 그냥 놔둬. 딸의 말을 듣다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집에 가서 몇 년을 지내다 보면 멀쩡한 집을 비워두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이 들지만 언젠가 손주를 봐줄 필요가 없어지면 다시 돌아올 곳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김 씨의 친구 중 한 사람은 아들이 같이 살자고 해서 살던 집을 팔고 합가를 한 적이 있었는데 며느리랑 싸우고 한 집에서 지낼 수 없게 되자 당장 갈 곳이 없어지기도 했었습니다. 합가를 할 때 집을 팔아 그 돈으로 아들의 집을 넓혔기 때문에 다시 분가를 할 때도 아들은 빼줄 돈이 없었죠. 그 친구의 하소연을 들으며 참 어리석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김 씨는 한 번도 그게 자신의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딸의 말대로 집은 그대로 놔두고 몸만 올라가기로 결정했고 이 결정은 김 씨의 노년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애 봐주는 대신 엄마한테 얼마씩 주기로 한 거야? 돈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아들은 그런 언급은 전혀 없었고 김 씨도 돈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딸이 펄쩍 뛰며 말했어요. 그럼 안 되는 거야, 엄마. 제대로 월급을 받으란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 고생하는 만큼 어느 정도 대가는 받아야지. 어차피 거기 가면 돈 쓸 일이 뭐가 있겠어? 세상에 돈 쓸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당장 안 쓰더라도 일단 달라고 해서 받아놔. 김 씨는 됐다고 말했지만 다음 날 딸이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말을 한 건지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해서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많이는 못 드려요. 일단 50만 원씩 드리고 괜찮아지면 더 많이 드릴게요. 먼저 돈을 주겠다고 하니 일단 알았다고 대답했는데 아들의 말투 속에서 흔쾌히 주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내로 짐을 챙겨서 아들의 집으로 올라갔더니 며느리와 아들이 김 씨를 엄청 반겼어요. 어머님 정말 생각 잘하셨어요. 맞아요. 이제 엄마가 와서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과 며느리는 요즘 사람 쓰는 비용이 상상을 초월한다며 며느리의 월급이 사람 쓰는데 다 나갔다며 죽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김 씨가 육아와 살림을 맡아서 하게 되었는데 3일도 안 되어 왜 그렇게 도우미가 많은 돈을 받아야 했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어린아이 둘을 하루 종일 돌보는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애들이 너무 어리다며 어린이집에 보내지도 않았기 때문에 김 씨는 전혀 쉬는 시간조차 없었죠. 엄마, 저희가 맞벌이 하다 보니 집안일까지 할 시간이 없어요.
어차피 낮에 집에 계시니까 청소나 빨래 같은 집안일도 조금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집에 도착하면 7시, 8시나 되어야 들어왔습니다. 김 씨가 집에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래저래 더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았죠. 그나마 다행인 건 아들과 며느리는 아침도 먹지 않고 출근했고 저녁도 밖에서 해결하고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 씨가 할 일이 없는 건 절대 아니었죠.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커가며 손이 많이 가기 시작했고 잠시만 한눈을 팔고 있으면 사고를 쳤습니다. 애 둘을 보는 중간중간에 집안일까지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예전에는 뉴스를 보다가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말을 들을 때면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확실히 요즘 세상에는 아이 낳고 키우는 것이 예전과는 너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하루 종일 한 끼도 제대로 먹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김 씨는 이렇게나마 자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기왕 거실 청소하시는 김에 안방도 한번 해주세요. 안방은 좀 그렇지 않니? 너희들 쓰는 공간인데. 저는 상관없으니까 같이 해주세요. 안방에 화장실까지 다 한 번에 치워주셔도 돼요. 그래, 알겠다. 김 씨는 거실 청소는 열심히 했어도 안방은 며느리가 불쾌할 것 같아서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며느리는 안방까지 싹 청소를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다음 날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하고 난 뒤에 안방문을 열었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엉망진창인 모습이었습니다. 김 씨는 만약 자신이 쓰는 방이 이 정도로 더러웠다면 다른 가족들에게도 보여주기 싫었을 것 같은데 참 특이한 며느리다 싶었어요. 집안 다른 곳을 청소할 때보다 안방을 청소할 때는 특별히 더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손주들 낮잠을 재워두고 안방이며 안방 화장실까지 청소를 하고 나왔더니 김 씨는 앓는 소리가 절로 나올 지경이었어요. 처음엔 아이들만 봐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히려 출근을 해버리면 집에 대한 신경을 전혀 쓰지 않는 아들과 며느리가 부러울 지경이었어요. 청소를 끝내고 나면 낮잠에서 깬 둘째가 울기 시작했고 잠시 쉴 틈도 없이 육아와 집안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손주들 커가는 걸 보는 재미가 적지 않았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김 씨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본인의 체력만 끝까지 받쳐준다면 손주들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서도 계속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아들 부부의 싸우는 소리가 김 씨의 방까지 들렸어요. 너는 지금 언제적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 건데? 언제적이라니? 그 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거잖아. 내가 그래서 애 봐주던 사람도 자르고 엄마 불렀잖아.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이번 달 생활비 빵꾸 나는 건 어떻게 메꿀 건데? 애초에 너가 사치 부리지만 않았어도 지금보다 훨씬 나았어. 정확하게 무슨 상황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분위기는 험악했어요. 손주들이 깰까 무서웠지만 김 씨가 나서서 말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아마 돈 때문에 싸우는 것 같은데 김 씨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김 씨는 뜬 눈으로 밤새 뒤척였고 다음 날 아들은 김 씨의 방에 들어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시골에 땅이 몇 평이나 있죠? 그건 갑자기 왜? 아들이 심각한 얼굴이라 무슨 말을 할까 걱정이었는데 뜬금없이 김 씨의 땅에 대해 물었습니다. 엄마 집도 많이 올랐잖아요. 부동산에서는 연락 온 거 없어요? 아, 집이랑 땅은 안 팔기로 했어.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네? 아니 왜요?
어차피 저희 집에서 계속 같이 사실 거잖아요. 김 씨가 집과 땅을 팔지 않겠다는 말에 아들은 대놓고 서운한 티를 냈습니다. 대체 뭐가 서운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김 씨는 자신이 살던 집을 당장 팔고 싶지 않았어요. 너희 집에서 살더라도 지금 바로 팔 생각은 없어. 어차피 저희 집에서 함께 사실 건데 다 팔고 저희 살림에 보태면 좋잖아요. 아들의 그 말은 김 씨의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자신에게 달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어요. 일단 그건 천천히 생각을 해볼게. 어차피 시골 땅이라서 내놓는다고 바로 팔리는 것도 아니야. 그럼 제가 대신 알아봐 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김 씨가 재차 거절하자 아들이 더는 밀어붙이지 않았지만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며칠 후에 아들이 또다시 시골 땅 이야기를 꺼내자 이번에는 김 씨도 말을 돌리지 않고 그 땅과 집을 팔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들의 표정이 차갑게 돌변했어요. 애도 키워주고 집안일도 해주는 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면 어느 정도는 도와줄 생각도 있었지만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넘겨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김 씨도 언젠간 돌아갈 곳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얼마 후 아들은 심기가 불편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경제적으로 힘든 건지는 몰라도 매달 김 씨에게 50만 원씩 주던 돈을 30만 원으로 줄이겠다고 알려왔어요. 그래, 너희들 상황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김 씨는 50만 원을 받고도 충분한 대가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애초에 돈 벌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 넘어갈 수 있었죠. 엄마, 방금 용돈 보냈어. 윤서방이 엄마 맛있는 거 사드시래. 보내지 말라니까 뭐하러 보내? 어차피 돈 쓸 일도 없는데. 오히려 딸과 사위는 종종 김 씨에게 용돈을 보내주었어요. 둘 다 돈을 잘 버는 편이고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종종 용돈을 보내주곤 했었는데 아들의 집에서 손주를 보는 상황에 용돈을 받는 것이 미안했어요. 딸은 김 씨가 하루 종일 집에 갇혀 있는 것을 안쓰럽게 생각했습니다. 엄마, 무조건 다 해주지 마. 오빠랑 새언니는 엄마가 고생해도 몰라. 아들과 며느리가 싸웠다는 말을 딸에게 하진 않았지만 어쩌면 김 씨보다도 두 사람의 성격을 잘 아는 것은 딸이었어요. 김 씨는 딸이 걱정할 것 같아서 아들에게 받는 돈이 30만 원으로 줄었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아들과 딸이 싸우는 꼴을 보게 되는 것이 싫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첫째 손주가 손에 장난감을 들고 휘두르다가 김 씨 얼굴에 맞는 일이 생겼고 하필이면 눈두덩이를 맞는 바람에 살짝 찢어지게 되었죠. 흐르는 피를 닦아내고 소독을 한 뒤에 커다란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는데 퇴근한 며느리는 그런 김 씨의 얼굴을 힐끗 보고는 아무런 말도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속으로 어쩜 저럴 수가 있나 생각했고 잠시 후에 집에 도착한 아들은 김 씨의 얼굴을 보고는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죠. 김 씨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역시나 대수롭지 않다는 듯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아들이며 며느리며 본인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산 지도 1년이 훌쩍 넘었고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있었는데 마음이 텅 비어가는 기분이었죠. 얼마 후 김 씨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애들 어린이집에 보내면 되지 않니? 그 당시에 첫째는 막 5살이 되었고 둘째도 4살이라 충분히 어린이집에 보내고도 남을 나이였어요. 김 씨는 몇 번이나 애들을 낮에 어린이집에 보내자고 이야기했지만 그때마다 며느리는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은 건너뛰고 바로 유치원에 보낼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5살, 4살 아이 둘을 하루 종일 돌보는 건 김 씨 입장에서 중노동이 따로 없었습니다. 낮에는 데리고 나가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는 있지만 그 기운을 모두 뺄 수가 없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어린이집에 보냈으면 하는데 애들 엄마가 싫다고 하니 강제로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두 아이들을 오롯이 김 씨가 맡아서 봐주는 사이에 암이 문제가 아니고 무릎이며 허리며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엄마, 다음 달 연휴에 3일 동안 우리랑 여행 가자. 여행? 갑자기 무슨 여행이야? 우리 보너스 받았거든. 마침 연휴라서 제주도 여행 갈 건데 엄마도 같이 가자고. 그냥 너희들끼리 가지. 아니야, 시부모님들도 따로 여행 보내드리기로 했어. 근데 엄마는 혼자니까 우리 갈 때 같이 가려고 한 거야. 여행 이야기에 김 씨는 마음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의 집에 온 뒤로 여행은커녕 마음 놓고 외출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같이 가는 걸로 알게. 그때 오빠한테 이야기해서 시간 뺀다고 해. 그래, 알았어. 딸과의 전화를 마치고 나니 김 씨 얼굴에는 웃음꽃이 환하게 피었습니다.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녁에 퇴근한 아들과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집안이 발칵 뒤집힐 정도로 난리가 났습니다. 3일이나요? 아니, 그럼 그동안 애들은 어떡하고요? 어차피 연휴니까 그때는 너희들이 봐줄 수 있잖아. 저희도 그때 골프 약속 잡아놨어요. 엄마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그럼 너희들 골프 치러 가는 날에 사돈한테 맡기면 안 돼? 어머님, 저희 친정엄마는 허리 아파서 애들 못 봐요. 말은 안 했지만 허리 아픈 건 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최대한 양보해서 골프 안 치는 날 이틀은 봐줄 수 있어요. 그냥 제주도 말고 1박 2일로 가까운 곳 다녀오세요. 맞아요, 엄마. 저희가 여행 가지 말란 소리가 아니잖아요. 서로 각자 사정이 있는데 어떻게 엄마 편한 대로만 하시려고 해요. 아들과 며느리는 자기들이 인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이틀만 놀다 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딸에게 이야기했더니 이틀이 말이 되냐고 화를 내면서도 동시에 김 씨와 함께 1박 2일로 갈 수 있는 여행지를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제주도 여행이라 김 씨는 많은 기대를 했었기 때문에 실망감도 컸습니다. 어쨌거나 여행을 못 가는 건 아니었고 김 씨도 그렇게 하겠다 하고 말았죠. 어머님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제 언더웨어는 손빨래 해주셔야 해요. 이거 세탁기랑 건조기 돌리면 다 망가져요. 아니,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너가 씻을 때 바로바로 빨아서 널면 될 거 아니냐? 어머님 어차피 낮에 빨래 하시는데 그때 같이 해주시면 되잖아요.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한테 손빨래 시키는 게 말이 돼? 김 씨도 어이가 없어서 며느리에게 언성이 높아졌어요. 어차피 어머님이 빨래 해주기로 하신 거잖아요. 그럼 입장 바꿔서 너는 내가 입던 속옷 손빨래 해달라면 해줄 수 있냐? 끝까지 한마디도 지지 않는 며느리에게 김 씨는 입장을 바꿔서 말을 했더니 순간 상상만으로도 비위가 상한 듯 며느리는 인상을 찌푸렸죠. 어쩜 이렇게 이기적이고 못된 며느리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날 김 씨는 며느리와 처음으로 한바탕 크게 싸웠어요. 큰 소리가 나자 아들이 달려와 말리긴 했어도 김 씨는 이런 생활 자체에 회의감이 크게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 집에서 손주를 보면서 서운한 일이 많긴 했어도 이 정도로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이제 보니 아들이나 며느리는 김 씨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위해 고생을 하고 있었는지 회의감이 들었고 더 이상 아들 며느리와 같이 살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짐을 싸는 김 씨를 보고 아들이 달려와 말렸습니다. 엄마, 대체 왜 이래요? 여행도 다녀오시라고 했잖아요. 그냥 앞으로도 저희랑 같이 살면 되는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나랑 살자고 한 이유가 집안일 떠넘기고 내가 살던 집 팔아서 돈이나 챙기려고 했던 거냐? 김 씨의 전곡을 찌르는 질문에 아들은 순간 말문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바보가 아닌데 이미 예전부터 김 씨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자식이라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최소한 둘째가 유치원에 들어갈 때까지는 참으려고 했던 건데 이런 수모를 겪어가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김 씨는 짐을 챙겨들고 밖으로 나왔고 아들이 김 씨의 뒤를 따라왔지만 뿌리치고 집으로 내려왔어요.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분가를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다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김 씨의 사랑은 바보 같은 짝사랑이었고 결국 본인 스스로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가 걸려왔지만 김 씨는 받지 않았죠. 그 와중에도 아들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 김 씨가 없으니 아이들을 몸 아픈 장모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면서 다시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엄마가 아픈 건 전혀 신경을 안 쓰더니 장모가 힘들어하는 건 눈뜨고 보기 힘들었나 봅니다. 김 씨는 집으로 내려오자마자 아들이 그토록 탐을 냈던 시골 땅을 모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돈의 절반을 딸에게 주었고 그것만으로도 딸의 아파트 대출금을 전부 갚고 남는 돈이었어요. 딸은 웬 돈이냐며 얼떨떨한 반응이었지만 아들에게서 더욱 격한 반응이 왔습니다. 엄마, 내가 팔라고 할 땐 절대 안 판다고 하시더니 그 땅 팔아서 정혜한테 주려고 그러셨어요? 아들이 목소리를 높이자 김 씨도 똑같이 받아쳤어요. 내 땅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니? 앞으로 엄마 아프면 모시고 살아야 하는 사람은 저라고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라. 너희는 날 모시고 살 생각이 있긴 한 거야? 나중에 더 늙고 아파도 너한테 모시라는 말은 절대 안 할 테니까 괜히 하지도 않은 일로 생색내지 마라. 너한테 줄 돈은 없으니까 눈 뜨고 살아있는 엄마 재산 탐내지 말고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김 씨의 속이 후련했어요. 아들은 완전히 눈이 뒤집혔는지 딸에게 전화를 해서 그 돈을 자기한테 달라는 소리를 하다가 결국 욕만 먹고 차단을 당했다 하더라고요. 김 씨는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처를 차단했고 그 이후로 딸만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찾아오면 아예 집을 팔고 이사까지 갈 생각이 있었지만 다행히 집까지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나중에 딸에게 들어보니 아들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것 같았지만 그마저도 아들이 자초한 일이니 알아서 해결해야 할 일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에게 얽히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